안녕하세요, 봄송사입니다. 오늘도 시황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 사실 아침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죠. 총선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었고, 어제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야간 선물이 굉장히 급락했었어요, 코스피가.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시장이 굉장히 잘 버텨줬어요. 보시면 일단 코스피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코스피가 0.1% 올랐습니다. 놀랍죠? 올랐어요. 근데 이게 보면 외국인의 순매수가 1조 원 이상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봤던 게 외국인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봤었고, 보시면 이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지금 전자의 힘이다, 반도체의 힘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결국 오늘도 보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자금이 들어오면서, 반도체 지금 8천억 가까이 들어오잖아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버텨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았냐?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상승 종목 비중이 31%밖에 되지 않았고, 중형주와 소형주는 0.3%가 하락했습니다. 대형주도 0.1%가 오르긴 했지만 상승 종목 비중은 27%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자와 반도체가 버텨주면서 심리를 좀 개선시켰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약간 간과했던 건데, 국민의힘이 참패하면 시장이 주종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참패가 예전부터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이게 미리 선반영되었구나 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이슈 때문에 급락하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정치 상황을 보면서 좀 움직이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전기전자와 더불어서 강하게 순매수가 들어오는 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에도 2100억, 2200억 가까이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시장의 동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외국인이 이 총선과 CPI를 이기고 지금 자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 두 개 섹터는 굉장히 좋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자동차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갖고 가야 되는 섹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을 보더라도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까지 모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쪽으로 전반적으로 굉장히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반도체 쪽이 좋았다는 것도 역시나 드러나죠. DI도 반도체였고, 전자, 하이닉스 지금 3%가 올랐어요. 전자 쪽도 들어왔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반도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국민의힘이 참패하다 보니까 밸류업 관련된 쪽은 조금 우려가 있었다. 제가 아까 자동차 쪽은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자동차 쪽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험, 증권 이런 쪽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자동차로 들어온 게 밸류업 쪽으로 외국인이 들어온 게 아니다 라는 거고, 아마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 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코스피도 21선을 깼어요. 이거 좀 불안한 요인이긴 했는데, 지금 21선을 깨고 이렇게 내려가기보다는 21선을 타고 약간 다이빙 있잖아요. 다이빙 할 때 이렇게 물에 빠졌다가 수면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게 91선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자와 이제 자동차가 버텨주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가 버텨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가운데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더 우호적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CPI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게까지 우려되지 않는 게, 연준 위원들이 이 데이터에 일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내려가는 걸 보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을 약간 안정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대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6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 여전히 높게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코스피가 무너질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차가 버텨주는 가운데 다른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와 준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지수는 다시 한번 이제 코스피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DR도 이걸 좀 봐줘요. ADR이 내려간다고 해서 무조건 지수가 좋은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도 ADR 지수가 자체가 70대 초반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 그러면 지수는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ADR이 이렇게까지 안 좋다고 하는 건 이제 반대로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보고 시장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는데, 보세요. 외국인의 순매수가 뭐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았다고 보여도 지금 운수장비, 자동차와 그다음에 전기전자 쪽으로 굉장히 집중됐다라는 게 드러나 보이는 거고, 또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증권, 보험, 전기가스 같은 것들이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관의 순매수가 나잖아요. 기관이 이 총선 이후에 불안감은 기관이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조 1천억 원 가까운 순매도가 나왔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앞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좀 보인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보세요. 0.6% 올랐는데 기관의 순매수가 외국인의 순매수가 5,600억이 나왔고, 기관의 순매도는 4,900억, 거의 5천억 가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수급 주체에 지금 시선이 약간 달랐다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총선 결과에 대한 외국인의 분석인 건데, 외국인이 이렇게 강하게 특히나 1조 원 가까이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건
요 정치 리스크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우려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시장은 더 올라갈 룸이 있기 때문에 이 전차 중심으로, 특히나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온 이 전차 중심으로는 더 보자라는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0.1%가 하락했는데 지금 코스닥을 보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래대금 보세요. 거래대금이 지금 6조 원대로 감소했어요. 화요일에 9조 원이었는데 지금 하루 만에 이렇게까지 감소했다라는 건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지금 급격하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큰 손들도 그렇고 지금 코스닥 쪽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아까 말했지만 금투세 영향도 굉장히 클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적이 이제 좋아지는 것도 지금 대형주 쪽으로, 특히나 전차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지금 쏠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은 굳이 코스닥을 위해서 볼 필요는 없고, 그나마 지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괜찮은 건 반도체라는 거죠. IT 반도체.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관심을 두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을 보면 대양제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대양제지가 잦은 상장 폐지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사주와 최대주주의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요거를 그냥 잦은 상장 폐지한 케이스가 된 건데 지금 상한가 이틀 연속 나왔어요. 3일 연속인가? 그러니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최대주주 물량이 많고 자사주까지도 많은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는 주주에 대해서 이렇게 환원 정책을 하라는 게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양지지는 새로운 케이스로서 좀 잘 봐야 된다는 느낌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가 지금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총선 이후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총선 이후에 바로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들어왔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21선이 깨질 때 요거는 못 버틸 것 같다. 그래서 91선까지 밀릴 것 같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 91선까지 왔어요. 근데 요것도 91선까지 깨고 내려갈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코스닥은 지금 수급 자체가 굉장히 꼬여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 강한 반등이 단계 세게 치고 갈 건 아닐 것 같기 때문에 반도체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대형주 전차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테마를 보면 역시나 이제 유리기판과 전력기기가 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 양대산맥으로 계속 테마가 되고 있었는데 지난번 어제 그 화요일 영상을 꼭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행동경제학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는 건 비중을 조금씩 조절하면서 마음을 편하게 하되 끝까지 갖고 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굳이 빨리 내려가지고 수익을 한정 짓지 말고 손실 같은 경우는 좀 줄이는 게 맞다라는 건데, 그래서 가는 종목은 조금 비중 조절하면서 버티기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양대 테마를 통해서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력기기와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중심적으로 봐라. 그러니까 전력기기는 제가 비중을 좀 줄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비중을 줄여놔야지 오히려 끝까지 볼 수 있어요. 이게 난 끝까지 버틸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조금 조정을 받으면 못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비중을 적절히 좀 조정하시면서 가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 종목 픽을 보면 좀 재밌는 종목들을 얘기를 드릴게요. 세 개는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바이오스마트인데, 바이오스마트가 실적은 잘 나오는 회사예요. 보면은 2023년 매출액이 4,500억대였고 영업이익은 100억, 그 다음에 지배주 순이익이 179억이나 나왔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오늘 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상한가 전에 800억대였죠. 근데 800억대였다라는 건 실적 대비해서는 싼 거잖아요. 근데 좀 소외되어 있을 때 이 회사가 비즈니스가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카드 사업도 하고 화장품, 의약품, 줄기결제, 출판, 진단키트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사실 뭐 포커스가 안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소외가 됐었는데, 이게 까놓고 보니까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TCT라고 이 회사 자회사가 있는데 에나멜 동선을 하거든요. 지분도 70%가 있고 안정적인데, 알고 봤더니 초고압 변압기랑 그다음에 발전소용 동선을 거의 독과점, 그래서 국내 비상장 다른 회사랑 거의 독과점 하고 있었던 회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 캐파가 22년에 22,000톤이었는데 2만 톤을 작년에 증설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23년의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2,300억에 영업이익 87억, 당기순이익 131억입니다. 잘 나왔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었죠? 초고압 변압기형 동선이라고요. 근데 지금 뭐가 좋았죠? 전력기기가 좋다고요. 그러니까 화요일에 11% 올랐고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요거는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눌림목 준다 그러면 이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돼지꼬리 똥땡인데 이건 살 수조차가 없을 종목이기 때문에 돼지꼬리는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고 한번 검토해 보시라 라고 얘기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일고무벨트인데 이 회사는 기계용 러버 트랙 쪽이에요. 그러니까 러버 트랙이 뭐냐면, 이게 저희 건설기계 보면 밑에
철로 이렇게 원래 돌아가는 트랙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고무로 바꾼 거예요. 고무 러버 트랙인데 현재 1위가 일본의 브리지스톤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올해 말에 베트남 공장 증설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수요를 다 대응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수요를 대응하면서 글로벌 1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회장님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고객사는 이제 캐터필러나 존디어 같은 글로벌 1위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오른 건 요거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다음을 보시면 이 회사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급등했다가 내려갔거든요. 급등했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다시 올라온 건데 이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2월 28일에 카이스트와 AI 뜬금포죠. AI 협업을 한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테마를 탔던 거죠. 근데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업이 나쁘지 않아요. 앞으로 개선될 것도 보이고 뭐 글로벌 1위가 될 것도 보이고, 그런데 AI가 붙었기 때문에 올랐다. 이 테마라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드리기는 어려운 종목인데 어쨌든 이런 흐름이 있었다라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시죠. 그리고 진짜 돼지꼬리 땡땡인데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타이어. 제가 길게 얘기는 뭐 안 드릴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보시면 매출액이 4조 원대, YY로 13%가 올랐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4,100억. 이게 엄청 놀라운 건데 영업이익률이 0.7%에서 10.2%로 급격하게 좋아졌어요. 이게 사이클이, 이익률이 좋아진 사이클에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10% 영업이익률이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타이어가 전기차용 전기차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용 타이어가 비싸고, 그다음에 SUV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SUV 타이어가 비싸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이 고인치 타이어를 원하는데 고인치 타이어가 비싸고, 이렇게 비싼 타이어가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영업 레버리지가 나오면서 영업이익률이 지금 확 올라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매출도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어는 봐야 되는 타이밍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조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왔다가 오늘 기관과 외국인 수급과 함께, 특히나 총선 이후에 자동차가 좋은 흐름인데 마침 타이어도 같이 들어오면서 급등했다는 거죠. 그래서 타이어는 꼭 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한국타이어테크도 오늘 8%가 올랐는데 한국타이어테크도 마찬가지죠. 지금 영업이익률 보세요. 9%, 8% 나오다가 15%로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영업이익률이 조금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고마진의 영업이익률이 이제 이어지는 사이클이고, 이 타이어는 좀 보자 라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가 오늘 또 강세였잖아요. 현대차가 5.71%가 올랐고 기아차도 3.43%가 올랐는데, 지금 이제 성장하는 섹터가 드문데 1분기에 확실한 성장을 보여주는 게 자동차다. 이게 첫 번째고, 하이브리드에서 현대기아차가 지금 글로벌 2위 그룹이란 말이에요. 도요타이에서. 하이브리드가 지금 전기차가 고전을 하는 가운데 하이브리드가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현대기아차가 하이브리드의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기대감 두 번째고, 그 다음에 환율이 지금 원화가 약세잖아요. 환율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 요게 세 번째.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외국인이 이제 그 총선 그리고 CPI를 이겨내고 산 업종이 전차라는 거죠. 요 네 가지를 봤을 때 자동차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현대기아차와 더불어서 지금 이 자동차 쪽에서 타이어 쪽이 좀 좋은 것 같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업체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동차의 섹터가 계속해서 좋을 수 있냐고 본다 그러면 1분기 실적은 좋지만 그건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편하지 않나, 차트상으로 봤을 때 좀 편하지 않나라는 느낌인데, 어쨌든 지금 전차 반도체는 계속 좋은 가운데 지금 자동차까지 들어왔잖아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일단은 보고 가자. 근데 현대기아차는 롱텀리하게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타이어는 좀 더 보면서 갈 것 같다 라는 느낌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좋은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